왕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름을 부르고 사람을 부르고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조선의 한 왕은 수많은 신하 앞에서 명령은 내릴 수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왕좌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왕이 마지막까지 부르지 못한 이름, 광해군의 이야기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처럼 보이죠. 이름을 부르고 명령을 내리며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위치니까요. 그래서 왕이라면 말조차 자유로울 것이라 우리는 쉽게 믿어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왕의 입도 왕의 것일까요? 그 힘이 완전하다고 믿는 순간 역사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왕들 중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왕좌가 흔들리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듣기만 해도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이름이 칼날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못했다는 말은 감상이 아니라 규칙이었죠. 사람들은 왕의 실패를 성격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우유부단했다거나 잔인했다거나 말이죠. 그러나 그 평가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말 한마디가 곧 칼이었고 침묵조차 죄가 되는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탓을 묻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책이나 전쟁 영웅담이 아닙니다. 왕이 마지막까지 부르지 못한 이름이라는 금기 하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겉으론 자극적인 괴담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규칙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제부터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 금기가 왜 생겼는지 금방 보이실 겁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잿더미 속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나라가 부서진 틈을 메우고 백성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 애썼죠. 외교와 재정, 전후 복구를 챙기며 버텼습니다. 그가 유능했다는 말과 위험했다는 말이 함께 붙는 이유가 여기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정통성이라는 그림자와 함께 걸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출신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어머니는 중전이 아니었고 이 사실은 왕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약점이 되었죠. 조선에서 어머니는 가족 호칭이 아니라 정통성의 증표였습니다. 그 증표가 비어있다는 공격은 곧 왕위 자체를 흔드는 공격이었습니다. 이름의 줄 하나가 왕의 피를 재단하던 시대였기에 더 잔인했죠. 왕이 어머니를 공식적으로 부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추존이니 호칭이니 하는 단어들이 단숨에 정치의 폭탄이 됩니다. 신하들은 그 한마디를 명분으로 삼아 논쟁을 키우고 왕을 정통이 아닌 자로 몰아갈 준비를 했으니까요. 말 한 번이 전쟁이 됩니다.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칭송이 아니라 탄핵의 언어로 변했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계산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택한 것이죠. 어머니의 이름을 높이지도 크게 부르지도 않는 선택, 침묵이라는 방패를 듭니다. 왕이면서도 가장 사적인 말부터 포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가 그를 지킬지 무너뜨릴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왕의 마음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는 밤이 계속되었겠죠. 놀랍게도 그 침묵은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지 않는 왕은 불효한 왕으로 그려졌고 반면 그 이름을 올리면 명분의 칼이 날아왔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공격받는 판이었죠. 조선 정치의 잔혹함은 바로 이런 선택지의 함정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언제나 하나였고 그 하나가 곧 칼끝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치는 말한 것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재판대에 올렸죠. 광해군이 한 말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말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도덕의 결함처럼 포장되고 그 포장이 여론이 되고 여론이 곧 명분이 되는 과정이 무섭습니다. 그러니 그는 말보다 조심을 택했지만 조심이 곧 약점으로 번졌습니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끝까지 폭주하지 않습니다. 울분을 대놓고 터뜨리면 더 큰 명분을 주게 되니까요. 오히려 차갑게 버티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왕의 이성이 그를 살릴 줄 알았지만 반면 그 이성은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감정도 언어도 모두 통제받는 자리였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광해군의 침묵은 겁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려 했던 기술이었죠. 결국 그는 폐위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왜 더 강하게 나서지 않았나 라고요. 다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끝내 아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를 부를 자유가 없었던 왕. 마지막까지 부르지 못한 이름이 그의 왕좌를 삼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름이 아니라 끝내 말하지 못한 공백이었습니다. 이후의 삶은 더 조용했습니다. 왕이었던 그는 섬으로 쫓겨나 이름 대신 죄인으로 불렸고 누구도 그에게 아들이라는 자리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광해군의 마지막은 권력의 끝이 아니라 언어의 끝이었다는 점이죠. 그 침묵을 듣는 사람은 없었고 기록은 냉정하게 닫혀버렸습니다. 광해군의 침묵은 비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 속 선택의 순간을 계속해서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이 부르지 못한 이름, 광해군이었습니다.